안녕하세요. 비주비책의 팍비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주비책 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김 감독님하고 또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앞으로 네.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이 사연자가 되게 좀 많이 심각한지 꼭 좀 사연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점사를 보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는 10년이 됐고 살림을 차린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안 하고 20살에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고,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아이는 할머니 댁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낚시, 카페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리기만 하고 끈기가 없어서 하는 것마다 망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보기에 무책임한 성격, 자잘한 관제수가 자꾸 일어나고 지금은 현재 아버지 정비소에서 도색 작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 둘이 살고는 있는데 결혼은 언제가 좋고,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할아버지 댁에 있는 오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지, 둘이 언제쯤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는지, 오빠의 이별, 아픔도 있고 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주를 이제 제가 보고 한번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를 제가 보면, 우리 언니가, 우리 지금 사연을 주신 언니 사주가 정말 대단한 사주입니다. 치마둘러 여자지 남자처럼 사셔야 되고, 누구의 덕을 보기보다는 내 팔로다 내가 해서 내 일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기대고 싶죠. 근데 그럴 사주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케어를 해주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 거죠. 그래서 여자 사주 치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닥 좋지 않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성격, 내 사주에 나오는 대로 제가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다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오빠, 남편분에 대한 사주를 봤을 때는 사주에 끈기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우리 언니하고는 반대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일을 저질고 사고를 칠 때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 일을 해놓고 정리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누가 그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요? 우리 요 사연을 주신 언니가 가서 청소하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법으로는 아직 저는 결혼식을 올려라 하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2년 사셨다 하는데 앞으로 2년쯤 더 뒤에 2년을 더 계셔 보시고, 그때도 정말 내가 우리 오빠의 아픔을 안고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결혼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와의 인연은 지금 그 아이도 이 오빠분하고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두 분의 어떤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전부 다 이렇게 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 들고, 이제 아이니까 또 어떤 아빠의 정이나 엄마의 정이 필요하면 많이 자주 가서 보고 챙김해주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사주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그런 복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상도 그렇고 사주상도 그렇고 나무로 비교한다면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어때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막 이렇게 쓸려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 가정을 꼭 지키고 싶고 이 오빠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가정 명당 두 성씨를 놓고 양해 조상 합의를 하고 두 분의 사주에 있는 살을 좀 푸시고 자꾸 이렇게 합의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정도 많고 착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만 하면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어울렁더울렁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분은 도와줘요. 근데 다른 분들이 남편분을 잘 안 도와주죠. 왜? 받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죄를 자꾸 빌어주시고 공줄 잡아주시고 이러면은 이분도 바로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일을 혼자 벌리는 거는 안 됩니다. 정말 뭐 우리가 사업에도 대중소가 있다면은 그냥 작은 거 그런 거를 혼자서 꾸려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이 사주에 정말 대자나 중자 사이즈의 사업을 어깨에다 실어주시면 백방 망합니다. 백방. 그래서 이제 요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고 풀고 가시면은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예삐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좋은 기운 드리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